열공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대영입니다. 군인이 길 가던 시민들 붙잡고 두발 단속, 미니스커트 단속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땡전 뉴스, 9시 땡 하면 전두환이 나온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KBS 9시 뉴스에 전두환이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길게 노출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동영상 잠깐 보실까요? 유명 시인이 독재자에게 바치는 송시가 만찬장에 엄숙하게 울려 퍼졌다. 그동안 7년 국정을 위하여는 촌각을 쉬지 않는 님의 그 정력과 열과 성과 그리고 그 용단으로 하여 구군은 날로 선진을 바라고 도약해 갔습니다. 님은 결의의 빛이 되고 역사의 소금이 되소서. 님이시여 하늘을 우러러 만수무강하소서. 전두환 담배 피우던 시절 같습니다. 네. 대통령이 버킹엄궁에 들어서자 비가 그치고 햇빛이 쨍쨍 비쳤다는 기사는 하늘도 돋는 천우 신조식 정권 찬양 기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고유가의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대형 산불에 화물연대 총파업을 해도 언론이 조용하니 세상이 조용한 것 같다는 한 시민의 글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전두환 박정희 때가 좋았다는 기억은 어쩌면 언론이 침묵한 결과에 왜곡된 기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예고한 대로 네. 김건희 씨 관련 보도를 준비했죠. 네. 탐사보도 전문기자 강진구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강진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심혁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심혁입니다. 네, 심혁 기자님. 네. 그 김건희 씨 그 팬카페를 네. 계속 취재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건사랑이 자중질환에 빠졌다, 이게 네. 이런 내용을 봤는데 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이제 최초의 건사랑에 대해서 보도를 한 이후에 그 같은 이제 그 팬클럽의 이제 매니저들 사이에서 건사랑의 이승환 대표가 후원금을 투명하게 쓰지 않는다. 그래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달라라는 얘기를 했고 공개한 이후에 그 다른 매니저가 그 부분 자체가 이거는 좀 투명하지 않다, 잘못됐다. 이거는 이승환 대표 개인의 어떤 사리사욕을 왜 쓴 게 아닌가라고 해서 이제 좀 문제가 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결국 돈 문제가 터졌군요. 그렇습니다. 터질 게 네. 터졌다. 네.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오늘 내용을 보도 내용 한번 하나씩 넘어가 볼까요? 네. 자, 김건희 씨가 대국민 사과하던 때, 어제 잠깐 저희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되더라도 저기 조용히 내줘야겠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서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렸고 일부 잘못 쓴 것도 있고 모든 것은 저의 잘못이고 불찰이다. 용서해달라고 이제 국민들께 읍소를 했죠. 네.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던 김건희 씨가 조용한 내조를 깨고 공식 행보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그 김건희 씨가 드디어 대통령 머리 위에 앉아 있는. 네네. 근데 그게 2층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그 집무실이고 예. 5층이라는데 그 5자 때문에 얘기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건 우리 강진구 기자님께서. 네. 예. 이제 뭐 오 하면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항상 그 윤석열 그 후보의 그 무소 그 관련해서 그 많이 회자가 되던 숫자죠. 네. 먼저 이제 오 하게 되면은 이 최은순 장모 최은순의 전화번호 뒷자리도 5였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 당시 후보가 타고 다니던 차량 번호 뒤쪽에도 5였어요. 그리고 아크로비스타도 아크로비스타는 306호 3층. 지하 1층, 지하 1층. 지하 1층에 그렇구나. 네, 맞아. 네, 네. 사무실. 그러니까 네.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 5였죠. 네. 5군요. 예. 네. 그래서 유독 그 이제 5라고 하는 숫자에 많이 이제 집착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김건희 씨가 그
예, 용산청사에 본인이 대기실로 쓰고 있는 것도 이제 5층이네요. 네네. 우연이겠지만 네.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이게 네. 혹시 의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게 그리고 만들죠. 이제 경 대통령이 이제 2층 집무실을 쓰는데 김건희 씨가 이제 5층에 네. 접견실 가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자꾸 그 과거 이 봉건 군주시대 때의 그 상황을 연상케 하죠. 그렇죠. 머리 위에 앉아 있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네. 그 민주당의 김병지 의원이 네. 그 5층에 대기실 그 설치하는 것을 두고 네. 5층이 제일 중앙층이라서 영부인이 출입하면 업무에 지장이 많다 이렇게 지적도 했고요. 네. 또 그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건희 씨 접견실은 사실상 제2부속실로 제1부속실을 폐지하기로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또 파기한 게 아닌가 이런 또 비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김건희 씨의 공식 활동은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현충일에 네네. 등장한 모습 네. 때문에 더 시중에 더 네. 회자되는 것 같아요. 공식 활동을 이제 한 걸로 보인다. 네. 네네. 그동안에는 이제 경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도 사실은 김건희 씨가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는 일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 일부 언론을 통해서 내보냈죠. 네. 그래서 사실은 김건희 씨가 뭐 그 집 주변에서 뭐 그 개들과 뭐 산책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내보내긴 했지만 네. 취임식 하기 전까지는 공식 행보에 나서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김건희 씨가 나름대로 자기가 이 국민들 앞에서 그 약속했었던 그 조용한 내조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의식을 하고 있구나. 그렇지만은 결국은 언젠가는 김건희 씨가 그 자신이 했던 약속을 깨고 공개 행보를 할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6일 지방선거까지는 지방선거를 의식을 해서 또 그나마 또 자제를 했던 것 같은데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지금 현충일을 기점으로 해서 김건희 씨가 이제는 사실상 조용한 내조가 아니고 거의 뭐 이제 적극적인 본인이 스스로 국정의 최고 책임자나 아니면 그 국정 최고 책임자의 반려자인 의 모습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어서 네. 많이 좀 우려가 됩니다 지금. 네네. 자, 이게 이제 결국에는 그 김건희 씨가 네. 그런 그 공식적인 활동, 공개적인 활동을 네. 하는 와중에 네. 팬클럽 쪽에서도 좀 움직임이 좀 네. 달라지고 있다면서 네.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그걸 포착을 한 것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좀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네네.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뭐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던 그 김건희 씨는 현충일 추념식에 네. 그 경과 같이 참석하면서 이제 공식적인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중앙보훈병원을 또 찾아서 또 입원 치료 중인 6.25 참전 유공자하고 월남전 참전 유공자를 또 만나서 위로를 한다고 했죠. 네네. 예, 그래서 아마 공식적인 이제 조용한 내조는 이제 그만하고 네. 공식적인 어떤 그 행보를 예, 그 2월 6일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어떤 우려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 네, 강용석? 요거는 예,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김건희 씨 팬카페인 건사랑에 네. 올라온 글입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강용석의 완주로 인해서 김은혜 후보가 이제 사실 고배를 마신 거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는 글로 보이는데요. 왜 강용석 탓이죠?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요. 주제 파악 못한 방종에 자유보수 진영 등에 칼이 꽂혔네요. 경기도민으로서 울분이 터집니다. 그래도 강용석이 좋다면 이렇게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렇죠. 네네. 이게 지금 저게 그- 건사랑 카페에 올라온 네, 올라온 건사랑 예, 얘기죠? 건사랑. 예,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팬카페인 건사랑. 김건희 씨가 직접 이런 얘기 한 건 아니고요. 네네, 건사랑이 이제 그 회원들이 이제 올린 글입니다. 그런 여론이 지금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강용석을 예, 공격하는 예. 네네. 그런 여론이 있는데 네. 사실은 그
우리가 7시간 녹취록을 분석하면서 네. 가로세로 연구소가 등장해서 네. 저희가 소개를 한 적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요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때 이미 강용석을 비롯한 이 가로세로 연구소에 대해서는 네. 김건희 씨가 상당히 비하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네, 네. 그렇죠. 예, 기생충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란 말을 했죠. 예, 예. 네. 그래서 그때 저희들 이제 여기 이제 MBC 화면에서 이제 삐처리를 했는데 네네. 아마 서울의 소리 합동방송 때는 저희 그대로만 했던 네네. 걸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 저 이제 기생충이라고 하는 이제 저 멸칭이 그 방송이 되고 난 뒤에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의 이제 김세희 대표가 상당한 유감을 좀 표시했죠. 그렇죠. 우리 나름대로는 이제 열심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 폄하돼야 되는지 네네.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불만을 표시를 했었는데 네네. 결국은 그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아직 가세연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씨 양 세력 간의 앙금이 확실히 뭐 청산이 되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 사이에 뭔가 그 둘 사이를 이제 갈라놓은 뭔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팬들이 김건희 씨가 기생충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네. 팬들도 그냥 과감하게 그냥 이렇게 글을 이런 걸 또 올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네네. 자, 요 슈퍼챗 얘기도 나오네요. 네네. 네. 사실은 김건희 씨가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지 않습니까? 네네. 예, 가끔씩은 좀 맞는 말도 하고 네. 좀 영적인 기운이 좀 있으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히 가로세로 연구소에 대한 평가를 하셨고요. 평가했죠. 네네. 그래서 저거는 이제,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분석대로 가로세로 연구소의 강용석과 김세희 간의 이제 싸움이 점차 좀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하. 네. 김세희 씨는 강용석 소장님 오늘 본인 채널인 경기 서울연합에서 슈퍼챗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아주 불쾌한 감정을 담아서 이제 비판을 했고요. 김세희 씨가. 네, 김세희 씨가. 아하. 네. 근데 사실 실제 강용석이 선거 다음 날 슈퍼챗으로 1,400만 원을 벌었다는 저렇게 보도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네. 지금 현재 특히 이제 가세형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지금 제재를 받고 있어서 네. 슈퍼챗 지금 수입이 없죠. 정지된 상태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강용석 그런 가운데서 강용석 소장이 선거 기간 중에는 사실은 이제 슈퍼챗을 받을 수가 없죠. 근데 네.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선거가 끝나자마자 저렇게 1,400만 원 슈퍼챗을 통해서 돈이 보니까 지금 어쨌든 유튜브로부터 제재를 당해가지고 슈퍼챗 이 수입이 지금 지금 정지당한 가세현 입장에서는 뭐 몹시 좀 불쾌할 것 같아요. 네. 요거와 관련해서 지금 일단 지금 이제 계속 말씀은 강용석과 김건희 혹은 이제 가세현 간에 네. 어떤 이제 골이 있고 네네. 그런 것들을 지금 네네. 이제 또 가세현끼리도 지금 안에서도 그렇죠. 내분이 있는 네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설명하고 계시죠. 네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얘기할 거는 네. 요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월단의 얘기인가요, 이게? 이게 이제 얼핏 보면 네네. 저희 강 기자님이 얼마 전까지 근무하셨던 이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신문 기자네요. 네. 네. 문화재 명칭을 유산으로 60년 만에 바꾼다라는 네.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문화재 명칭을 60년 만에 유산으로 바꿨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시면 네. 저희가 왜 이거를 저 유산에 빨갛게 표시를 했는지를 이해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문화재라는 말을 이제는 유산으로 쓴다. 네. 이런 얘기네요. 네네. 기사의 이제 전반적인 기조를 보면은 저 문화재를 유산으로 바꾸는 것에 어떤 정치적인 함의가 있는지 이제 네. 그런 부분들보다는 1960년대부터 쓰던 약간 이제 군사 잔재 문화 뭐 이제 그런 게 묻어 있는 문화재를 뭔가 이제 새로운 이제 시대에 맞게끔 그 용어를 이제 좀 정비하는 새롭게 바꾼다. 네네. 그렇게 이제 화제성으로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우리 심혁 기자님은 이제 오래전서부터 이 문화재를 유산으로 네. 특히 이제 경이 집권할 경우에 네. 이게 명칭을 이렇게 전환할 거라고 하는 걸 이미 예고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했죠. 네. 그런데 실제로 바꿨군요. 네. 예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3월 9일 날 경이 되고 4월 기사거든요. 그러네요, 이제 네네네. 그래서 그 4월 기사이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유심하게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유산이라는 말이 이미 이제 그 쓰는 단체가 있네요. 네. 그래서 보시면 문화유산 국민 신탁이라는 국가기관 같이 보이잖아요. 이거 국가기관 아닌가요? 국가기관 아니고요. 아하. 특수법인입니다. 아, 이사장이라고 하는 거 보면 뭐 네네. 재단이나 이런 데 같아요. 네, 특수법인이고요. 네네. 감독관청이 이제 문화재청이 이제 감독관청입니다. 아, 문화재청이. 네. 그러니까 문화유산 국민 신탁은 국민, 기업, 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부나 증여를 받고 또 위탁받은 재산과 회비 등을 활용해서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취득하고 보존 관리하는 일을 한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이렇게 보시면 네. 요거를 이제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이사장을 보시면 이제 삼성출판박물관장인 김종규가 있고요. 네. 예, 그 빨갛게 표시한 부분에 대한 그 세 분의 이름을 좀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규와 그 위키트리 전 대표이사인 공훈이. 아, 위키트리 공훈이 알고 예, 있습니다. 예. 네, 소설가 김홍신. 예. 네네. 이렇게 이제 이사장은 김종규 씨가 하고 있고, 이제 이사진들 중에 이제 공훈이, 김홍신 이렇게 신동열, 이상준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종규, 공훈이, 김홍신 씨는 그 김건희 씨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월단의 회원들입니다. 아, 월단에. 월단에. 네네네. 일찍이 사실은 우리가 그 대선 과정에서 그 김건희 씨 이제 주변 인맥들을 방송하면서 네. 상당히 이제 우려스럽게 그 주목했던 모임이 이제 월단회였어요. 네. 그런데 결국 이제 월단회가 지금 뭔가 단순한 사조직이 아니고 네. 뭔가 권력형 인맥으로 지금 이제 변화할 조짐들을 좀 보이고 있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네네. 김건희 씨의 사조직처럼. 저 보시면 이제 전체 화면 좀 보여주시면 저희 나머지 이사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저분들도 다 월단회가 아닐까라는 어떤 의심을 갖고 있고요. 네. 네, 일단은 김정규 씨와 공훈이 씨, 김홍신 씨는 확인을 했는데 나머지 분들에 대한 부분은 월단회라는 이 조직 자체가 좀 폐쇄적으로 운영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조 밑에 현정은이라고 현대그룹 회장이 보이네요. 네. 오른쪽에 네네. 저분 월단회 멤버입니다. 네네. 아, 월단에 맞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월단회가 보통은 이제 멘토 그룹과 멘티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현정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멘토 그룹이죠. 아마 김홍신 씨도 멘토 그룹 쪽에 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는 이런 이제 그 약간 나이가 들고 이제 그 비중이 있는 인물 밑에서 뭔가 지도를 받는 코칭 멘티로 멘티군요. 멘티로서 이제 이 월단회 멤버로 활동을 했었죠. 그리고 최수희 씨를 보면 문화재청 소속이잖아요. 감독관청이 문화재청이거든요. 지금 문화유산 국민 신탁의 감독관청이 문화재청인데 그 문화재청 문화재활용 국장이 지금 그 이사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박양호 전 문화체육부 장관도 아마 월단회의 멤버가 아닐까 저희가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월단회, 우리 네. 오늘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월단회 네, 얘기 잠깐 해주시죠. 어떤 단체인가요? 월단회는 김건희 씨가 이제 회원으로 돼 있는, 그 이제 뒤에 나오니까, 그거 이제 뒤에 나오면 다시. 설명하는 걸로 할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네. 네. 그 문화유산 국민신탁의 국민 신탁 회비와 기부금 내역을 좀 살펴보면 나디근 이름이 등장합니다. 나디근 이름. 네. 다음 장 다음 보시겠습니까? 슬라이드. 네. 아, 네. 김건희가 있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이름이 기부금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근데 두 개가 나오네요. 두 명이네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고요. 동명이인이겠죠. 한 분은 김건희 씨가 맞습니다. 한 명은 김건희 씨가 예, 예. 김명신에서 경문근으로 개명한 그분. 네, 그분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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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문화유산 국민신탁에 월단회 회원들이 많이 그 기부도 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월단의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다음 장을 네. 보시면 이제 네. 월단에는 여기 있네요. 예, 김건희 씨가 회원인 월단에,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사실 김건희 씨가 좀 인맥이 좀 화려하지 않습니까? 인맥이 유명한 좀 사람은 다 만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김건희 씨와 화려한 인맥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협업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네. 보면 뭐 커버나 컨텐츠 같은 경우에 그 어떤 그 전시회를 할 때 저분들이 항상 저렇게 찾아가서 네. 저건 르꼬르비지에르 전에도 저렇게 월담에 멤버들이 출동했다. 저게 이제 공은희 씨의 페이스북이거든요. 공은희 씨가 이제 자랑 삼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월담에 멤버가 총출동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김건희 씨와 같이 움직이는 어떤 사적인 모임, 그러니까 비즈니스도 이제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분이 위키트리 대표인가요? 공훈이 씨가? 예, 위키트리 전 대표입니다. 전 대표. 네, 지금은 네, 아니고요? 지금은 아니고요. 예. 이제 위키트리가 이제 이미 지나치게 극우 보수 성향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네. 그런 이제 우려가 제기된 지는 이미 오래됐죠. 오래됐죠. 네, 네, 네. 예. 그리고 지금 뭐 방금 전에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위키트리가 특히 김건희 씨가 이 전시회를 열 때마다 그 전시회에 참석했었던 정관 재계의 유명한 인사들을 항상 또 김건희 씨하고 함께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 사진을 통해서 쭉 보여주는 그런 기사 형태의 글들을 많이 올려서 네. 김건희 씨가 결국은 그 존재감들을 이렇게 과시하는데 많이 많은 역할을 했던 네. 것이 바로 이제 위키트리인데. 네,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아직까지 그 윤 정권 초기여서 문화유산 국민신탁의 유산과 관련돼서 뭐 개입돼 있는 정황은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막 네, 시작했으니까. 근데 하지만 김건희 씨가 이제 공식 활동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행보를 보이게 된 이상 저희 취재팀은 물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들이 연결돼서 또 일을 벌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감시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일을 벌인다는 것은 사실 이제 그 인사와 예산 이런데 네. 개입해서 이권에 개입해서 네, 네. 자기네들의 어떤 이속을 차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그 활동을 할 가능성이 네. 높기 때문에 네, 네.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네. 보통 이제 박근혜 정권 때도 보면은 이제 최순실 씨가 이제 국정농단을 할 때 사실 뭐 금융이라든지 뭐 이렇게 전문성 있는 분야에는 본인들이 잘 그 개입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 씨 같은 경우도 유달리 그 이제 그 문화계 쪽에 개입을 해서 이제 그쪽에서 많은 이제 국정농단 비리들을 이제 만들어냈죠. 네. 그래서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코바나 콘텐츠 이런 이제 문화 관련된 사업에서 본인이 정관재계의 인맥들을 쌓았고 그리고 나서 특히 지금 이제 이 월단에 그 다음에 그 문화재를 이제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네. 전환하는 작업들에 이제 본인이 깊숙이 개입을 하면서 뭔가 일단 다른 분야보다 문화 분야로 뭔가 김건희 씨가 뭔가 국정농단을 좀 연상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을까 이게 많이 우려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월단회가 매달 1일에 그 회원들끼리 모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단인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하진 않은데. 매월 1일. 일일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건 뭐 이제 지나갔으니까 6월 1일 날 좀 탐사 추적을 해봐야겠다 생각했는데 네. 마침 선거일이어서. 아하. 네네. 그래서 이 건은 우리 그 시민 여러분들의 좀 제보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도 탐사 추적은 하겠지만 네, 7월 1일. 7월 1일 좀 주목하셔서 네. 그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면 바로 좀 제보를 좀 해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런 거죠. 김건희 씨가 등장은 안 하더라도 회원들은 항상 모이게 돼 있으니까. 네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씨가 수시로 어디 불쑥불쑥 나타나는데 네. 네. 뭐 월단의 모임에 또 등장할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네 좋죠. 네. 네. 근데 사실 좀 폐쇄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월단회이기 때문에 참 뒤를 쫓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용산청사 5층 그 접견실에서 만나지 않을까요? 제가 못 들어가니까. 거기에 접견실을 마련한 네. 이유가 사교의 어떤 중심으로 네. 대통령 위해서 이렇게.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니까 네. 이건 좀 약간 좀 생뚱맞은. 네.
네, 이거 좀 생뚱맞긴 한데 좀 네. 재밌으라고 저희가 유머스럽게 좀 표현을 했는데 네. 사실은 우리 김재현 의원이 윤 정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홍보하고 각종 방송에 출연하고 또 대구시장에 나간다고 얘기했다가 맞아. 이번에 떨어졌잖아요. 아예 후보에 나서지도 않은 걸로 알고 후보로도 안 있습니다. 나왔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4일 전에 페이스북인데요. 네. 길을 잃었다. 모두 떠나고 홀로 남았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짧게 올렸습니다. 네. 천하에 참 김재원 저렇게 참 쓸쓸한 모습을 보이는 걸 보니까 좀 씁쓸하네요. 근데 지금 월단에 얘기하다가 지금 김재원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월단의 얘기는 저희가 이제 추가 취재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예. 그다음에 좀 너무 딱딱한 얘기라서 좀 유머를 섞었는데 쉬어가는 페이지로. 네, 쉬어가는 페이지로. 네,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게 이제 갑자기 이제 나와가지고 또 두 가지는 저희 시민들과 저희 취재팀의 감시망을 뚫고 네. 우리 김건희 씨가 또 결국에 어떤 일을 도모한다면 김재현 씨와 같은 저 결과는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 부분 하나 내포했고요. 네네 어떤 메시지로 지금 이제 그리고 이제 김재원 씨의 이제 이 페이스북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얼마 전에 사실은 뭐 나경원이도 자기가 지난 대통령 선거 이번 지방 선거 과정에서 자기는 뭐 전력 투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임 시기에도 자기는 그 VIP 1000명 명단에 초청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강한 불만들을 좀 표시를 했었죠. 이제 이걸 보면 윤석열 이제 경 정권이 지금 보면 그 선거 과정에서 그 나름대로 그 역할을 했었던 이 국민의힘 이 당 쪽에 있는 관계자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큰 배려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윤석열은 자기는 국민의힘 이 당의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이 됐다기보다도 거꾸로 거의 망해가는 국민의힘을 결국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서 살려준 거 아니냐. 그래서 당 관계자들한테는 자기가 빚을 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정권 초기에 모든 인사들이 보통 경이나 아니면 이제 김건희 씨 주변에 이제 그 비선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자리를 챙겨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소외된 부분들에 대한 이제 섭섭함들을 이런 식 김재원 씨 같이 길을 잃었다 모두 떠나고 홀로 나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한번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대선 또 지방선거까지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가 됐었던 이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씨 주변의 세력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권 다툼, 자리 다툼들이 예고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아마 또 소외되거나 자리를 얻지 못하는 그 의원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 경위 인사를 하는 걸 보면 자기와 친한 검찰을 배경으로 해서 검찰에 몸을 담았던 사람 중에서도 본인하고 친한 사람, 그다음에 뭐 카풀 같이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다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마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뭐 금융위원장에 또 이복현 검사가 임명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네, 카풀 같이 했던 아니 같이 이제 특검에서 특검에 있었고, 그 이복현 검사는 뭐 대표적인 윤석열 그 사단의 일원이죠.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도 뭐 강수진 변호사가 임명이 됐는데 원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당초 이제 판사 출신의 지금 무역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제 장승화 이제 교수, 서울대 교수가 거의 뭐 언론에까지 다 보도가 됐고 내정이 된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뒤집어졌어요. 그게 이제 강수진 변호사라고 여성 변호사인데 그분이 사실은 검사 출신 아버님이 검사입니다. 강탁 검사라고 부산지검에 차장 검사까지 하셨던 분인데 어쨌든 그렇게 보면 사실은 강수진 변호사도 검찰 인맥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의 주요 그 요직을 이 검사들이 또는 이제 그 검찰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장악하면서 사실상 이제 말 그대로 이 검찰공화국,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검찰공화국. 과거에 군부 독재 시대 때, 이 군인들이 온갖, 그 정부 요직이나 아니면 공공기관 자리를, 기관장 자리를 싹쓸이 했잖아요. 그 군인들이 차지했던 그 요직을 이제는 이제 검사들이
예, 그대로 지금 이제 장악해 나가고 있는 모습. 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팬클럽 네.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지금 팬클럽 쪽에서 후원금 문제가 좀 부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인가요? 뭐 후원금에 대한 어떤 투명성을 요구하고 이제 보통 이제 홈페이지에 회장이 있고 이제 나머지 또 매니저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들 간의 어떠한 투명성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네. 다음 페이지가 안 뜨네요. 네. 내용을 보시면 4월 4일부터 김건희 씨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과 여러 가지 사유로 회원분께 자발적 후원금을 걷기 시작했다. 4월 4일 후원금에 관한 공지 올릴 때 북맨 대표님이, 그러니까 이승환 대표 얘기하거든요. 예, 건사랑의 대표입니다. 회장. 예, 분명 한 달 사용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지를 회원분들께 약속하셨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공지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달라. 라는 내용이고요. 또 굿즈 판매에 대한, 굿즈라는 건 이제 김건희 씨를 어떤 캐릭터화해서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거 이제 굿즈인데요. 굿즈 판매에 대해 영리 목적인지 아니면 판매로 인한 수익금은 김건희 씨에게 어떤 영향이 될 건지를 밝혀달라라고 이제 회원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네. 예, 이것이 이제 건사랑 카페의 자중질환의 이제 기초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여기 글을 쓴 사람이 지리산 부인인가요? 네네네. 이 사람은 누군가요? 그러니까 이제 건사랑의 회원 중에 한 명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회원 입장에서는 후원금을 내니까 잠깐만요. 이게 네, 건사랑의 이제 회원은 잠깐만요. 이거는 우리 픽 기자 잠깐만 얘기해 주십니까? 네, 네네. 안녕하세요. 저 박 기자님께서 인사를 안 시켜가지고 계속 가만히 그렇군요. 앉아 있었습니다. 예. 저 오늘 건사랑 제가 가장 많이 취재를 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합류하게 됐는데 다음엔 인사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이거 지금 지리산 부인님은 단순히 회원님이 아니시고요. 이 건사랑 운영자 중에 한 분이신 겁니다. 그렇죠. 스텝 중에 한 분이시고 이 건사랑 지리산 부인 같은 경우에는 직원도 많이 했고요. 건사랑이 이제 올바른 팬카페로서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제안을 많이 했었는데 그 제안이 전부 다 묵살당하고 심지어 강퇴까지 당했습니다. 근데 여론이 다시 만들어져서 다시 이렇게 합류하게 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회원보다는 좀 넘어서는군요. 운영자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관리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이 건사랑의 후원금 문제에 대해서 네. 지금 계속 얘기를 이제 이어 나갔으면 하는데요. 네네네. 자, 네. 지금 여기에 강신업 변호사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죠. 네네. 네, 지금 슬라이드가 지금 안 뜨고 있습니다. 네, 슬라이드 이제 하는 동안에 좀 얘기를 좀 네네. 이어가 보자면 네.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과거 어떤 대통령 하에서 영부인 대통령 부인의 팬카페라고 하는 게 존재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네, 그거 좀 존재해서도 안 되고 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 회원들 내부에서 이 김건희 씨를 이제 활용한 이 굿즈 판매로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고 그 수익권의 배분을 놓고 지금 이제 회원들 내부에 지금 이권 다툼 같은 게 지금 벌써 벌어지고 있죠. 그런 것 같네요. 이거에 이제 그대로 두게 되면은 결국은 매우 심각한 이제 이 비리로 이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부작용도 예상이 되고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과거 청와대 이제 민정수석실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는 이제 특임 감찰관이라든지 이제 이런 직제들이 정상적으로 민정 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얘기한다면 지금 이렇게 대통령 영부인의 이름과 얼굴
그다음에 의상을 팔아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 이 팬카페 이 자체가 사실은 벌써 민정 라인에서 잡혀서 이 부분들에 대한 제재가 사실은 진작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지금 이제 경정권에서는 김건희 씨를 비롯해서 이 대통령 이 친인척들의 평상시 이 비위의 가능성들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 지금 특임 네. 감찰관 제도를 아예 폐지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경이든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 자체에 대해서 누구라도 사실은 감히 지금 이제 손을 대지 못하는 좀 공포 분위기가 사실은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김건희 씨의 이제 이 팬카페 내에서 서로 이제 이권 다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사실은 누구나 다 예견이 가능했던 결과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누구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이 위험 시그널을 보내야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누구도 지금 이제 제동을 걸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이제 보이지 않아서 더 이제 우려스러운 거죠. 네.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런 것 김건희 씨 본인이 나서서 특히 본인이 선거 과정은 물론이고 그 대통령 당선 직후에 본인이 이제 다짐을 했었던 대로 자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한 내조만 하겠다라고 얘기한다면 결국 자기를 이렇게 우상화시키는 이런 팬클럽, 팬카페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그죠? 그래서 이 자제를 요청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오히려 김건희 씨는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팬카페 활동들을. 그렇죠. 이게 김건희 씨가 직접 팬카페, 건사랑이나 이런 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네. 어느 정도 좀 그 연관성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가 계속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연관성을 밝히는데 한번 지력을 좀 다해보겠습니다. 근데 최소한 김건희 씨가 자신의 팬카페가 만들어졌다는 사실들은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주요 사진들이 팬카페를 통해서 노출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죄송합니다. 그렇게 대통령 이제 실 내에서 촬영했던 그런 사진들도 여지없이 그냥 노출 막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언론에서 화를 내야 될 상황인데 그냥 자기네들한테 풀을 해야 될 사진들이 팬카페로. 네. 근데 이게 이제 애당초에 선거 과정에서 김건희 씨 이제 운영하는 서초동 팀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서초동 팀은 일종의 공식적인 선거 캠프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 윤석열 대선 캠프 내에서 사실은 실세로 통하는 팀이었어요, 배려. 이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서초동 팀은. 그래서 서초동 팀에서 만든 홍보 영상을 가지고 비토를 했다가 공식 캠프에서 비토를 했다 비토한 사람들이 일제히 그 뒤로 그 캠프 내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지 못할 일들도 빚어졌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김건희 씨가 하고 있는 활동 자체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에서 그 누구도 나서서 제재하거나 말리거나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했던 것인데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 팬카페 하나도 지금 이제 제대로 그 누구도 지금 나서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하고 자제를 얘기하지 못하는 것은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결국은 이 팬카페 활동들이 김건희 씨가 사실은 이 뒤에 있고 최소한 비호하고 있고 이 방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괜히 여기 나서서 내가 이거 쓴소리 했다가 나는 힘들게 이 정권 출범에 힘들게 정권을 출범시키는데 일조를 했지만 외려 더 찍혀가지고 오전 내내 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강신업 변호사 얘기 나와요. 네네. 그러니까 강신업 변호사는 이제 건희사랑이라는 팬카페의 회장이고요. 그 건사랑은 이제 이승환 대표가 하고 있는 건데 보도에서 강신업 변호사가 TV 조선인가 하고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의 요청에 의해서 팬클럽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이제 건사랑이 좀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질문은
그 운영자이신 지리산 부인의 질문 중에 하나가 네. 강신업 변호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달라. 왜냐면 건사랑 자체에 대한 오해, 그 어떤 그 물론 뭐 나중에 다시 강신업 변호사는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서 기사가 좀 제목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건사랑이 이제 그 있는 데미지는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부인이라는 운영자가 강신업 변호사와 정리를 해달라라고 이제 공개 질의를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저게 답변입니다. 답변은 강신업 변호사께서 김건희 여사님 관련하여 언론에 문제가 된 부분으로 강신업 변호사에 대한 관계를 정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건사랑의 대표는 강신업 변호사와는 관계를 정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올린 겁니다. 아, 그렇군요. 강신업 변호사가 그 김건희 씨랑 아주 이제 밀접한 네. 관련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입장을 좀 밝힌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볼까요? 이 굿즈 얘기가 나오네요. 네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굿즈와 관계에서도 어떤 굿즈 상품에 대한 어떤 제작 판매 목적이 어떤 것이었나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제 건사랑 그 카페의 홍보 목적은 김건희 여사님에 대하여 잘못 알려진 의혹들과 김건희 씨의 인품과 성품을 많이 알려지도록 홍보한다라는 게 이제 카페의 목적이고 또 어려운 분들께 또 희망의 저금통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세 번째는 굿즈 판매 저희가 이제 지난번 보도에서 굿즈 판매에 대해서 좀 어떤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그 앞으로는 굿즈 판매 코너는 폐쇄하고 모든 판매는 중단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고지를 한 겁니다. 네. 네. 아하.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굿즈를 판매하려는 목적은 분명히 있는데 네. 그게 굿즈 판매를 중단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 이게 또 자꾸 논란이 되니까 이제 그런 네네.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걸로 수익을 창출하는 어떤 이익의 목적으로 쓴다라든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건사랑 카페 회원 중에 운영자를 포함한 회원들 가운데서도 어떤 투명성에 대해서 요구하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컴플레인이 좀 늘어나니까 건사랑의 이제 이승관 대표가 앞으로 굿즈 판매는 폐쇄하고 모든 판매는 중단하겠다라고 이제 고지를 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자기 댓글 픽맨 우리 저 막내 기자가 첨언이 할게. 네네. 예, 지금 여기 그 강신업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있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굿즈 판매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듣기 좋은 얘기만 이렇게 실어 놓은 겁니다. 아 그러면 여기 예. 여기 지금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군요. 예, 원래 이 친구들이 얘기했던 거는 여사님을 지키기 위해서 악플러들을 고소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내용 기억하시죠? 그렇죠. 제가 그 지난번 보도했던 내용이죠. 예, 그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 해명하는 글에서는 그 내용을 일부러 뺀 겁니다. 그게 또 나올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관련된 내용은 얘네가 의도적으로 누락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건사랑 지금 카페에 이제 뭐 자중질환도 그렇고 여기 올라오는 글이라든지 또는 지금 이제 언론 그 플레이하는 수준이라든지 보면 대단히 이제 좀 조약해 보이고 일사불란한 체계가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보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움직이는 서초동 팀이 꼭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정연화된 선거의 공식 캠프하고 달리 서초동 팀에 모인 멤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은 사람, 그래서 거기서 만든 홍보 동영상도 굉장히 좀 조약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경 캠프 내에서 실세는 경이 아니고 김건희 씨 쪽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건희 씨 쪽에 있는 사람들은 실력은 안 되지만 힘이 있기 때문에 캠프에서 항상 그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홍보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 문제가 지금 이제 이 건사랑이나 아니면 건희사랑 이 팬카페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제가 보기엔 제대로 그 뭔가 이 홍보나 이런 쪽에 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분들은 상당히 어쨌든 그 김건희 씨로부터 그 뭔가 신임을 좀 받고 있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 당분간 제가 보기에 이 건희사랑 카페 내에서는 이걸
그 주도하는 사람들이 김건희 씨의 신임을 얻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이렇게 이제 조직을 운영하는 또는 팬카페 이런 걸 관리하는 이런 실력이 수준이 좀 떨어져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혼란이 벌어질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네. 이게 저 법률 비용이 좀 나오네요. 네. 건설랑 회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을 같이 이제 건사랑에서 이제 고발을 대행해 주는 거죠. 아하. 예. 근데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고발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좀 이해가 안 됐고요. 뭐 소송을 한다고 얘기하면 소송비를 뭐 대납할 수는 있는데 네. 고발할 때는 본인이 가서 고발하는데 무슨 비용이 드는지. 고발장을 쓰는데도 변호사를 이렇게 보니까 강신업 변호사가 네. 그렇죠. 그걸 대행을 한다고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는 변호사들 중에서는 고발장을 써주는 변호사는 저는 오히려 예전에 한번 부탁했다가 한번 혼인한 적은 있거든요. 네, 뭐라고 왜 고발장을? 법무사 가서 해라. 아, 변호사는 고발장 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변호사는 그러니까 강신업 변호사가 이게 등장을 하긴 하는데 그렇죠? 네. 법무사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자꾸 비일비재하니까 뭐 건사랑에서 이제 마지막 수를 던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후원금이나 협의 모금은 이제 중단하겠다. 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일단.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건사랑이나 이제 건희사랑 이 팬카페에서 제가 볼 때는 이 강신업 변호사가 개중에 이 팬카페를 관리하는 그 관리자 그룹, 관리자급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이분이 이제 대한변협 공보이사도 지내고 했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그 이 대언론이라든지 이런 홍보, 뭐 조직 관리 이제 이런 쪽에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여성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팬카페가 결국 그 김건희 씨가 이제 요청을 해서 만들었다라고 굉장히 중대한 실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강신업 변호사가 이 팬카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이어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다음 그 슬라이드를 보니까 제가 좀 특이한 그 로고가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이네요. 이게 이제 건사랑에서 팔았던 굿즈인데요. 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렇게 국민의힘의 로고를 박아서 팔 수 있을까? 굿즈인데, 네. 예, 과연 국민의힘에서는 저렇게 이렇게 국민의힘의 로고가 박혀서 이 상품이 팔리는 걸 알고 있는지 이 부분들 일단 궁금하고요. 요거는 이제 그 네이버 카페인 건사랑에서 팔고 있었던 굿즈입니다. 네. 네. 여기 보니까 메뉴에 보니까요. 국민의힘 소식이 제일 위에 보이네요. 대통령 홍보 다음으로. 네. 대통령 행보 다음으로. 네. 그리고 이재명, 김혜경, 대장동, 민주당 이런 것들을 부정적인 뉴스로 네.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깨시연이 들어가 있네요. 이 깨시연이 깨시연이 여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네. 깨어있는 시민연대 뭐 노사모를 이제 표방을 하면서 지난 민주당 대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네. 친노단체를 표방을 하면서 이재명 때리기에 앞장섰던 네. 단체죠. 이번에 지선 때 보니까 깨시연 대표인가요? 네. 그 저기 김은혜 후보랑 김은혜 후보 같이 서 마지막 있던데요. 유세장에 나와서 선거운동원들, 선거 참모들하고 아주 이렇게 밀담을 나누는 모습들이 보였죠. 네. 네. 그래서 이 깨시연이라 그러면 사람들은 깨어 있는 시민이라 그래서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혹은 이런 그 지금 민주당 계열의 어떤 지지 단체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단체는 지금 볼 때는 이제 김건희 팬카페에 등장하는 네. 그런 건사랑 카페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단체네요. 이 김건희 씨의 이제를 위한 팬카페가 순수한 그 팬카페가 아니고 그 결국은 정치적인 정치 단체네요. 목적을 가지고 네. 정치 단체임을 보여주는 거죠. 국민의힘 들어가 있죠. 네. 그죠? 민주당에 대해서도 계속 부정적인 뉴스를 생산하죠. 그죠? 깨시연도 들어가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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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슬라이드도 이제 시계인데요. 시계인데 네. 뭡니까? 저 위에 봉황까지 저렇게 박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 부분도 좀 저렇게까지 팔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전에 그 청와대에서 뭘 만들면 되게 작게 만들어서 이제 그 방문하시는 손님한테 주거나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출입 기자들도 사실은 그 예전에 그 시계 못 받아가지고 예, 시계 그게 아마 좀
시기차고 있는 사람이 부럽다 뭐 이렇게 느낄 정도로 좀 소량을 만들었었는데 네. 저거는 일반 대중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뭐 굳이 건사랑 회원이 아니더라도 뭐 카페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부분인데 저렇게 봉황이나 얼굴까지 해서 팔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청와대에서 뭐 혹은 대통령실에서 만든 게 아니고 네. 김건희 뱅카페에서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누가 보더라도 저걸 출처를 이제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대통령실에서 만든 기념품으로 네. 그럼요. 광고 오해하겠어요. 기념품 같은데요. 네. 그리고 저 대통령 고유 저 봉황 그 문양을 저런 식으로 민간이 도용을 하는 것은 좀 네. 법적인 문제도 네.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 사진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네. 이 사진은 후보 초기에 네. 대통령 후보 시절에 초기에 나왔던 사진입니다. 어. 지금 이제 머리 스타일이 벌써 이제 검찰총장 시절의 헤어스타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헤어스타일과 이 사진은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초기에 쓰던 그 자기 프로필 이미지고요. 네. 그래서 이거 사실 뭐 어떤 인터넷에서 대충 다운받아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보자마자.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뱅카페를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제 수준을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이제 뭐 이제 비선 라인이라고 할까요? 이제 김건희 씨 주변에 있는 분들의 그런 전반적으로 저렇게 선거 과정 때부터 좀 정연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런 분들이 점점점 이 지금 이제 이 시간이 갈수록 저분들이 지금 이제 실세화하고 있다는데 네.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네요.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네. 네. 이게 이게 제보자가 보내주신 건가요? 요거는 우리 피 기자가 설명을 좀 예. 네, 해주시면. 예, 이게 지금 그 굿즈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굿즈 판매를 안 하는 걸로 제보자도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제보자한테 카톡이 왔다고 합니다. 아하. 그 카톡으로 특정 카페에 초대한다 이런 내용으로 초대장이 온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굿즈 판매를 안 하기로 한 다음에 이런 링크를 좀 돌리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개개인한테 하나하나 카톡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보자분이 카톡을 클릭을 했더니 이런 화면이 떴다. 이게 이제 다음에 개설된 카페인 거고 카페 제목은 여기 보시다시피 건사랑 굿즈사랑입니다. 여기서 이제 굿즈를 다시 판매하기 시작하는 거죠. 건사랑이 계속 이름이 유지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인 팬클럽에서 김건희 씨의 이름 또 네. 김건희 씨의 이제 그 이제 얼굴을 이용을 해서 그 이렇게 이제 굿즈를 파는 것들이 논란을 빚으니까 이제 네. 팬클럽에서는 공식적으로 우리는 굿즈를 판매하지는 않는다. 네. 라고 하면서 결국은 뒤로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건사랑이 네이버를 기반에 둔 카페인데 지금 요건 이제 다음입니다. 다음에 새로 만드는 거. 다음에 카페에서 하겠다라고 이제 추측을 한 겁니다. 그게 핵심이네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일단 그 다음 쪽에서 그러니까 네이버 쪽에 좌판을 깔다가 네이버 쪽에 좌판은 치우고 네. 그냥 다음 쪽에다가 이제 네. 그 좌판을 새로 깐 거죠. 네네. 네, 그러면 좌판. 안 한다고 하고 네이버에서는 안 한다고 하고 네. 다음을 옮겨서 좌판을 깐 거죠. 좌판 네, 깔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 다음 카페인가요? 네, 이게 다음 카페입니다. 조금 전에 새로 만들었다는 그 다음 카페. 거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제 나오는 사이트입니다. 다음에 건사랑 굿즈사랑이라고 돼 있네요. 네네네. 굿즈 전용이라고 나오고. 네. 그건 다음 장 넘겨주시면 될 것 자, 같아요. 이 카페는 누가 만들었죠? 근데 요 카페는 그 건사랑에서 그 굿즈를 판매했던 네. 구태창이라는 대표가 계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이버 카페에 건사랑에서 굿즈를 담당하시던 분이 네. 다음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거죠. 구태창 대표가. 그 사람은 뭐 김건희 씨랑 어떤 관계가 그분은 뭐 김건희 씨랑 관계가 전혀 자기는 전혀 없다라고 없는데.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고, 네네. 근데 이제 팬카페에서 그 만드는 그 모든 굿즈는 본인이 만든다라고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죠. 그러니까요. 예. 자, 다음 슬라이드 보니까 네, 저기 보시면 상품들 네. 제안하는 게 쭉 나와 있네요. 네. 뭐 건사랑 굿즈 상품 제안, 네. 네, 뭐 국내 굿즈 개발 연구소, 뭐 SNS 건사랑 굿즈 활동 이렇게 해서 네. 이제 다음에서 이제 우리 강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판을 다시 벌린 겁니다. 네. 그나마 이제 공식 카페에서는 이제 조심스럽게 판매하던 이 굿즈, 이 세일을 완전히 이제 다음으로 옮겨서는 거의 뭐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좌판을 깐 거네요. 이분은 네. 김건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저건 경이죠, 경. 이건 좀 약간 좀 네. 예, 사진이 잘 못 나온 사진을 이렇게 쓴 네. 것 같은데 이런 사진까지도 이렇게 산티나게 이렇게 하네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보도를 해드리는 게 이 사람들 홍보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뭐 어쨌든 지금 계속 이 건사랑의 문제점들을 네.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뭡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서 이제 카페를 다시 열었고, 예, 그래서 이제 굿즈 회원님과 이제 관계자분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얘기는 이제, 네이버 카페에 기반해서는 굿즈 판매를 안 하지만, 다음을 기반으로 한 그 건사랑 카페에서는 굿즈를 판매하겠다, 같이 하고 싶다,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지사항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기프트 관계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 그러면서 네. 자기가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들을 좀 찾고 있는 그런 글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사랑의 회원이 9만 한 4천여 명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회원들이 이제 다음에 건사랑에서 이제 굿즈를 살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싶다 뭐 이런 내용 같습니다. 자, 이게 건사랑 굿즈 이 사람이 이제 부 매니저라고 그러죠.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이 사람이 건사랑 굿즈. 건사랑 굿즈가 피 기자님 건사랑 굿즈가 예, 이분이 예. 건사랑에서 쓰던 닉네임은 달빛 호수입니다. 달빛 호수라는 닉네임으로 굿즈 관련 총괄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이분은 본인이 판촉물 업체를 운영을 직접 하고 계십니다. 판촉물 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공장까지 돌려가지고 실제로 제품이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지 그런 영상도 유튜브에 올린 게 있고. 건사랑 굿즈가 그러니까 구태창 씨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예. 구태창 씨 뭐 이름 그대로 언급해도 괜찮은 거죠? 네. 예. 닉네임은 달빛 호수, 이름은 네, 구태창. 네, 네. 그분이 지금 본인이 이제 카페를 개설한 겁니다. 아, 판촉물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이런 그 정치 팬카페를 만들어서 지금 뭐 장사를 하고 계신 거네요. 예, 이제 아직까지는 저기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이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제 어느 연상이 되는 게 이명박 정권 때 국민의힘 계열의 이제 그 당시 정당을 뭐냐면 한나라당인가요? 뭐 그쪽에서 10만 사이버 군 양병설 양병설 있었죠. 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팬카페 지금 인원이 지금 9만 4천 명이에요. 네. 그다음에 뭐 기억을 하시겠지만 지난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경이 윤석열을 누르고 그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될 당시에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10%가 뒤졌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당원 투표에서 완전히 뒤집었죠. 그때 당원 투표에서 뒤집을 때 그 표 차이가 약 한 9만 명 정도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쿠사가 공교롭게 이제 여기 팬카페가 이제 9만 4천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팬카페에 있는 이 9만 4천 명의 회원들이 그게 이제 이명박 정권 말기 때 양성하려고 했었던 뭔가 10만 사이버 그 전사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 10만 사이버 전사들 이 댓글 부대 요원들을 사실은 돌릴 때 필요한 건 돈이잖아요. 네. 그건 이제 예전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예전에 이제 국정원에서도 돈을 대고 뭐 그랬었는데 이 돈을 지급하는 것은 이제 상당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굿즈 판매를 허용을 하게 되면 이 사이버 이 전사들이 팬카페에서 외부의 그 수혈 없이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굿즈 판매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수혈 없이도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진화된 형태의 새로운 댓글 부대 혹은 이제 사이버 전사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늘 이들 조직이 지방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특히 당내 경선에서는 뭐 한 5만에서 한 10만 정도 표만 동원할 수 있으면 완전히 당심을 왜곡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자꾸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선관위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주목을 하지 않죠. 네. 심지어 우리가 고발했었던 네트워크 어게인이라고 하는 것도 네네. 이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판정까지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점점 갈수록 선거판이 혼탁해지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로 이게 단순한 이 건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게 김건희 씨에 대한 이제 과도한 이제 팬심들 빗나간 팬심이란 차원에서뿐만 아니고 우리 이제 선거판을 어지럽히는 예 그러한 이제 변형된 또는 새로운 형태의 댓글 부대가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네. 여론을 이제 어쨌든 조작하거나 아니면
그다지 이렇게 큰 조직이 아닌데도 크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작은 소수의 인원으로만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지금 다음 슬라이드를 제가 보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한동훈이 나오네요. 이제 좀 업그레이드가 됐죠. 아하, 네, 저도 이거 보고 좀 김건희만 하는 게 아니고 예, 저도 이거 보고 놀랐는데 이게 이제 제일 흥미롭습니다. 예, 한동훈 굿즈까지 이제 판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 김건희 7시간 녹취록에서 우리 이명수 기자가 그 한동훈 연락처를 알아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주 뭐 그 개인적인 한동훈이 왜? 그렇죠. 그렇죠. 예, 사병대하듯 네네. 부리듯 했죠. 네. 그리고 한동훈이 그래서 김건희 씨하고 이제 특수관계가 주목이 되는데 이 팬카페에서도 역시 한동훈은 이제 김건희의 남자로 팬들이 먼저 아는 것 나름대로 같아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윤석열 예를 들면 윤석열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네, 네. 혹시 보셨습니까 윤석열 관련된 요런 아까 봤더니 아까 이렇게 뭐 그- 있긴 합니다. 이렇게 예, 도포 쓰고 이렇게 갓 쓰고 갓 이렇게. 쓰고 예. 그건 전혀 그걸 네. 네, 사실 못 나온 사진 같은데 그거는 별로 이렇게 멋있지 않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사진은 그나마 이렇게 되게 이렇게 영화의 주인공처럼 네. 그렇게 멋있게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산하기도 하고. 네.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7시간 녹취록에서 스스로 자기가 후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권력을 잡는 거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윤석열하고 교홍하고 자신하고 관계에서 윤석열이 지나치게 부각이 되면 자기는 그냥 그 대통령의 하나의 반려자, 배우자로 네. 자꾸 이제 위치가 조금 이렇게 좀 작아 보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근데 한동훈하고 김건희 씨를 이렇게 딱 둘이를 이렇게 대비시키면 한동훈은 누가 봐도 이제 김건희의 지시를 받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한동훈을 부각시키는 건 한동훈이 이제 김건희 씨보다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게 아니고 거꾸로 김건희 씨를 더욱더 두드러져 보이는 효과가 좀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보다는 한동훈을 부각시키는 것이 김건희 씨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약간 뭐 보디가드 같은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팔군요. 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저기 저스티스라는 게 참 눈에 막 걸립니다 지금. 예, 영어로 저스티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위에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스티스라고. 법무부 장관이라는 의미로 이제 쓴 것 같은데 예. 저스티스와는 좀 거리가 있죠. 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를 보니까요. 네, 이게 이제 건사랑 굿즈 판매하고 자기네하고 좀 무관하다고 또 얘기를 해요. 네. 우리 픽 기자 손 들었어요.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 보시면은 네, 여기 이제 건사랑 대표잖아요, 북맨이라는 사람이. 네. 그 사람이 공지를 올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건사랑과 무관한 일이다. 그리고 업체 사장님께도 공지 삭제와 중단을 요청드렸다. 이거 보시면 업체 사장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달빛 호수라는 닉네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일반인들, 뭐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분명히 이제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오후 10시 5분 현재 달빛 호수님은 건사랑의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사장이라고 표현을 써가지고 마치 끊어진 것처럼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게 또 변명이네요. 아직도 관계가 네네. 이제 여전히 있군요. 네. 무관하다 그러면서 사실은 관계가 있는 네, 예, 그런 것들을 저희가 따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슬라이드 보니까요. 이건 좀 뭔가 좀 균열이 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농락하고 있다. 네. 북매는 운영자죠? 건사랑의 대표. 대표. 예, 네. 그러니까 건사랑의 대표가 아직도 9만 명 회원들을 농락하고 있다라는 이제 또 그 웹진이라는 이분도 뭐 운영진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분은 네. 어떤 분인가요? 그 이분도 이제 건사랑에서 이제 운영진이죠. 예, 웹진도 네네. 건사랑에서는 운영진으로 있고요. 네네. 건사랑에서 사용하고 있는 닉네임은 울랄라 세쇼로 알고 있습니다. 울랄라 세쇼.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울랄라 웹진이라는 이건 다음이니까 웹진이라는 그 닉네임을 가진 이 분도 좀 바른 소리를 좀 많이 하셨던 분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바른 소리를 하면 강퇴를 시키고 다시 가입을 못하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좀 많이 화가 나셨던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농락하고 있다고 네이버하고 다음하고 페이스북을 연대해서 굿즈를 아직도 판매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반증해 주시는 거죠. 네네. 페이스북도 있네요. 페이스북. 네네. 페이스북은 저기 강신업 변호사가 운영하는 강신업 것이죠. 변호사 페이스북이. 그러니까 건희사랑이 이제 페이스북을 기반한 그렇죠. 예, 팬클럽이니까. 네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도 제가 자꾸 뇌피셜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뭔가 선거 과정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이제 역할들을 했던 이제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그 보상을 저렇게 이제 굿즈 판매를 통해서 각각 보상을 챙겨가는 건데 네. 저게 팬카페들이 일정한 좀 독점적인 상권을 좀 형성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밀려났던 네네. 사람들이 저런 식의 좀 네네. 불만을 좀 터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강 그런 기자님, 생각도 해봅니다. 강 기자님이 예리한 게 네. 뇌피셜이 아닙니다. 아, 사실인가요? 실제 그 내용을 보면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몇 명이 어허. 비례대표로 그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사례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이제 다음 슬라이드. 나오네요. 네. 네네. 지방선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건 이제 6.1 지방선거에서 이제 많은 관심과 뭐 협조, 뭐 동참해주신 회원들께 이제 감사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래 본분 자리로 돌아가서 뭐 김건희 씨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팬클럽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그러면 얘기인데. 본연의 모습이 아니었나 보죠, 그동안. 그러니까 6.1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선거에 대한 댓글 뭐 지원이라든가 뭐 민주당에 들어가서 뭐 어떻게 댓글을 어떻게 써라 이런 얘기가 다 지시했었으니까. 네네. 이제는 뭐, 이거 6.1 지방선거 끝났으니 이제는 뭐 제대로 된 순수 팬클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좀 빨리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면. 네. 그러니까 이제 이승환 대표의 조카가 성남시 시의원이 있는데요. 비례대표 청탁이 사실인가요? 이제 묻는 겁니다. 아, 사실이라고 또 얘기를 하네요. 또. 예, 그 운영진 중에 한 명이 네. 사실입니다. 얘기하면서 여자 사촌 동생이라고 하죠. 네. 네. 그러면 북맨하고 웹진하고도 서로 조금씩 아는 사람. 같은 운영진끼리니까, 네, 예, 물론 알겠고,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우리 피 기자. 네. 그 건사랑의 대표가 북맨이잖아요. 네. 그리고 건사랑에 있는 뭐 부매니저 격인 운영자가 울랄라 세셔입니다. 네. 근데 울랄라 세셔가 은혜사랑에서는 운영자가 됩니다.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사랑에서 울랄라 세셔가 사용하는 닉네임은 웹진입니다. 그러니까 웹진이 울랄라 세셔인 거고 웹진은 건사랑의 부매니저 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운영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운영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운영진인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바뀌게 건사랑과 그 왔다 갔다 은혜사랑하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이런 댓글들은 네. 전부 은혜사랑에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좀 우려스러운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팬카페 회원 수가 지금 9만 4천 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 9만 4천 명 정도면은 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당내 그 표심을 완전히 좌우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그냥 그 당내 공식 후보로 그러니까 최소한 경선 과정에 개입을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선택받게 할 수 있는 힘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보면 이 9만 4천 명의 조직을 가지고 그 각 지역구, 각 지방선거에 있는 그 의원들, 기초의원부터 단체장까지 경선을 할 경우에는 그 자신들이 미는 후보들을 당선시킬 수 있는 힘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으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이 건사랑 그 카페의 이제 그 운영자인 이 북맨, 이 북맨의 이제 사촌의 동생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 성남시 인구 100만이 넘는 그 성남시에 지금 비례대표 1번을 받아가지고 네. 이번에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김건희 카페의 이 회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단순한 김건희 씨를 위한 팬덤이 아니고 늘 이제 선거를 대비한 조직으로서 이제 선거 때는 이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조직적으로 해서 이제 경선 과정에 개입을 해서 자신의 힘들을 과시하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카페에서 굿즈들을 판매하면서 이제 수익들을 챙겨가고 또 조금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 이렇게 당에 압력을 넣어서 이제 공천을 받게 하고 뭐 이런 이 공생관계 먹이사슬 구조가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의심이 듭니다. 갑자기 이제 북맨 그 사촌 동생이 어떤 분인지 좀 알고 싶네요. 당선됐을 거니까. 네, 다음 페이지를. 잠깐 한번 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국 동시지방선거 김보미 씨라고요. 김보미 씨군요. 네, 네. 1996년생입니다. 네. 아주 젊은 친구죠. 예. 그러니까 성남시에 제가 전화를 했는데 네. 성남시에서 보통 이제 시에 들어가면 이제 시의원들은 이제 명단이 쭉 나오고 전화번호가 나오는데 저 성남시에 전화했더니
지금은 당선자 신분이고 6월 14일이나 15일에 이제 그 등록을 시킬 수 있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연락처를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제가 통화는 못 했는데요. 네, 참 96년 젊은 이제 네. 젊으신 분이 비례대표 1번을 받아서 네. 예, 이번에 우리 100만이 넘는 성남시의 지금 시의원이 된 겁니다. 1번 네. 특별하네요. 네. 예.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굿즈를 판매하시는 구태창이라고 대표가 말씀하셨잖아요. 그 대표의 친형님도 구가환 씨라고 이번에 그 구의원에 또 당선. 공천을 받아서 네,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통화는 드렸는데 친동생이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뭐 그렇게 대답하겠죠. 네, 원래 네. 전화 오면 뭐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 그러니까 이제 네. 9만 4천 명의 이제 회원들이 이제 그 동안에 선거 활동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그 보훈의 대가로 굿즈 판매뿐만 아니고 이번 지방선거에 워낙 자리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지방선거는 그 동안에 이제 이 경인, 이 국힘, 이 대통령 이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줬던 이 이제 특별한 회원들에 대한 이 좀 보상을 해주는 네. 그런 그 잔치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네. 이 잔치상에서 초대되지 못하고 이제 소외됐던 사람들이 결국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불만을 이렇게 이제 토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네요. 지금 여기 또 한 분이 더 계시네요. 네, 다음 슬라이드 네네. 보시면 남양주 시의원. 네, 이분도 이제 남양주시 의원에 이제 당선된 이제 한근수 의원인데요. 네. 당선증까지 해가지고 이제 건사랑 카페에서 응원해주신 덕분에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올렸습니다. 사랑이 네, 네. 뭔가 자기 당선에 도움을 줬다는 얘기네요. 네, 네. 남양주 시의원. 네,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입니다. 네. 네, 특히 뭐 저분이 만약에 그 내부에서 경선 과정을 치렀다고 얘기한다면 이 건사랑이라고 하는 카페의 도움, 응원이 네. 뭐 굉장히 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수 있죠. 네. 네.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서로 이제 같은 네. 김건희 씨를 이제 팬인 것처럼 네, 해서 네. 사실은 이제 이런 정치적인 네. 이득을 또 네. 얻고 있군요. 네, 네. 네네.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강진 기자님 말씀하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댓글 부대의 냄새가 난다. 그러네요, 진짜. 근데 이제 제가 더 추적은 해보겠으나 네. 이렇게 그 지방 그 의원이 당선돼서 이렇게 당선지까지 올릴 정도가 되면 좀 이건 좀 많은 저기 그 혜택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이제 다음 얘기는 이제 회계 문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게 오늘의 가장 좀 뜨거운 이슈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돈을 잘못 사용한 것이 폭로가 되었군요.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매니저들 사이에서 그 후원금에 대한 통장 내역을 공개하라라고 얘기를 했고 통장 내역을 이제 공개한 거를 네. 이게 보니까 아 이거는 이제 그 다른 매니저들이 볼 때는 이거는 회원을 기망했다라고 이제 글을 올린 거죠. 공개 글을. 독단적으로 공금들을 마구 사용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김건희 그 팬카페 내에서도 여당과 야당이 있는 거예요. 네. 보니까 이 웹진이라고 하는 친구는 야당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번 지방선거 때 이제 웹진이라는 친구는 김은혜 후보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경에 가장 측근이니까 그 김은혜 후보를 돕기 위해서 갔지만 거기서는 떨어진 거예요. 네. 거기서 김은혜 후보가 당선됐으면 거기서도 뭔가 먹을거리들이 많이 생겼겠죠.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김은혜 후보 당선 때문에 그쪽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이제 망한 거죠. 한마디로. 네, 네. 그런데 이제 이쪽 보니까 이 건희 사랑의 이제 주요한 운영자들은 여전히 자기 주변 뭐 친인척들도 그 이번에 지방선거에 나가서 뭐 기초의원들의 당선도 시키고 여전히 굿즈 판매도 독점하고 하니까 네. 상당히 이제 소외감을 많이 느꼈겠죠. 그러니까 네. 본인들이 이제 알고 있던 이런 것들을 이제 내부 고발 형식으로 이렇게 좀 폭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건사랑 카페 문제점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회원수를 늘려서 회원을 대상으로 굿즈 판매, 후원금 모금, 타단체 조직과의 건사랑 회원 배경으로 개인 이권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네. 예, 그리고 강신엽 변호사 이명 구두 계약으로 건사랑 건희사랑 통합 추진 후에 사업을 또 나눠 먹고 있고 네. 네. 정치권 줄대기와 건사랑 카페 앞서 청탁
아, 이것도 나오네요. 네. 조금 전에 나왔죠. 네. 이권 개입을 또 시도하고 네. 94,000 건사랑 회원들의 자유의사를 박탈하고 네. 독단적으로 개인 카페 인식으로 네. 운영한다. 네. 근데 여기 갑자기 맨 밑에 네. 김건희여서 친오빠라는 글씨가 보인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요거는 이거는 저희가 이제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제 그 그렇군요. 매니저들끼리 얘기하는 거에 의하면 네. 건사랑과 건희사랑이 있는데 네. 그 건희사랑의 강신업 변호사와 우리 김건희 씨의 오빠인 김진우 씨가 이제 그 사진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 가서 찍은 사진을 갖다가 오빠가 강신업 변호사한테 준 게 아닌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가 아직 팩트 체크는 못했기 때문에 네네. 예. 어쨌든 여기 이제 해시태그로 달려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이 뭔가 폭로를 위해서 쓴 글 맨 아래에 네. 망설이다가 맨 앞에 하나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쓰다 말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픽 기자 손 들었습니다. 아 예. 자, 예, 지금 그 심쿵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조금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네네. 그 강신업 변호사가 사진을 공개를 하잖아요. 네. 사진을 공개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김건희 씨한테 선물을 전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웹진이 하는 얘기는 김건희 씨하고 북매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북매는 강신업 변호사를 이용해가지고 선물을 전달하고 있는 거고 북매는 김건희 씨하고 전혀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를 팔아서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뭐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 팬카페 회원들은 김건희 씨하고 북맨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걸로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 전달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강신업 변호사와 김건희 친오빠의 문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네. 아마도 뭐 근데 웹진이 모르는 그들만의 세계가 있을 거예요. 웹진 입장에서는 뭐 그 북맨이 그 김건희를 팔아가지고 김건희가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권을 지금 이제 독점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웹진이 모르는 북맨과 김건희 씨와의 네. 특별한 뭐 관계가 있을 겁니다. 네. 네. 자, 이게 이제 돈 문제를 한번 좀 본격적으로 좀 보죠. 네. 아, 요거는 이제 이거 이제 후원금을 통장 내역이네요. 예, 통장 내역입니다. 이건 이제 북맨이 공개한 건가요, 이건? 네, 이거는 이제 북맨이 공개한 겁니다. 네.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예. 20일 동안 이제 입출금 내역을 공개했는데요. 출금 거래만 돼 있습니다. 출금 거래만 되네요. 네, 이건 추금입니다. 다음에 뒤에 가면 입금이 나오고, 요건 출금 거래입니다. 네, 네. 입금은 요 정도 됐는데 네네. 출금 거래만 한번 출금해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돈을 썼는지, 예. 그래서 이거 보시면 뭐 마실 6만 원 있지 않습니까? 피키자 그 마실을 조사하셨죠? 예, 마실하고 네. 분당 서형 검색해 보니까 네. 옷가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옷가게로 옷가게.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옷을 산 거죠, 6만 원. 6만 원짜리 옷을 샀을 수 있겠고. 근데 그건 이제 세부적인 내역을 따지기 전에 네. 저기 보면 3월 25일부터 4월 14일 입출금 내역이 입금하고 지출이 네, 거의 뭐 686만 원, 680만 원, 네. 6만 원밖에 차이가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저거는 거의 들어오는 그 돈을 다 그대로 쓰고 있네요. 그대로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 예, 조금 좀 의심이 갑니다. 네. 제대로 된 지출을 하고 있는 건지. 네. 예. 그리고 뭐 좀 제가 좀 보니까 네. 4월 1일 하루 동안 분당 서현역에서만 주유소를 지금 하루에 2번 갔네요. 예. 이럴 수도 있나요? 글쎄, 차 두 대를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같은 주유소에서 같은 날 10만 원, 5만 원 하기는 좀 어려울 것 아니면 이게 같은데요. 혹시 이게 주유를 하면서 네. 쪼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밑에 지금 환불 요청도 있고요. 네.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지금 폰트도 좀 다르네요, 진짜. 네. 이상합니다. 뭔가 10만 원어치 넣고 좀 아직도 좀 덜 차서 5만 원을 추가로 넣는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죠. 예. 네. 이거 보면은 항상 주유비가 두 개로 같은 날 2번 찍혀 있습니다. 10만 원, 5만 원도 찍혀 있죠. 네. 5만 원, 10만 원이 또 찍혀 있습니다. 4월 3일 날. 그렇죠. 네, 4월 그러니까 3일 날 주유비를 또 찍혀 있고. 이런 식으로 쓰고 예. 있고 또 중간에 이렇게 30만 원, 20만 원 환불 요청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상하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예. 깡을 했을 가능성이 네. 4월 1일 날 이제 저기 한 차량을 얘기하는 총 15만 원을 주유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난 4월 3일 날 다시 10만 원어치를 주유를 했다는 건데 네. 이틀 사이에 저 15만 원 정도의 그
기름을 다 소비할 정도면 무슨 일을 한 걸까요? 아니면 이제 배달? 예. 그러면 이제 10만 원, 5만 원 조금 뭐 카드 깡일 수도 있는 것 같고 네. 예. 환불을 받으니까 여기 이런 게 좀 특이해요. 네. 현금화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굿즈 판매로 벌어들인 수익을 어떻게 자기가 지출하고 있는지 이건가요? 어떻게 그죠? 아니면 그 카페 회원들의 이제 그 후원금을 그거는 집행한 저기 내용이나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굿즈로 명시되어 있지 들어온 않고. 건지 뭐 개인 후원금인지에 대한 명시는 안 되어 있고요. 네. 근데 지난번 취재했을 때 그 굿즈 대표께서는 법인 계좌에 넣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법인 계좌 이거밖에 없는데 네. 뭐 다른 또 그 법인 계좌도 여러 개 만들 수 있으니까 네. 그건 저희가 특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시는 거에는 그게 특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북매는 뭐 다른 생업을 하는 생업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요? 오로지 이 카페만 관리하는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북매는 성남에서 안경점 하고 있죠. 네, 안경점 성남 운영하고 안경점. 있는데, 예. 그 지난번 저희 우리 김은혜 후보 저희 갔을 때 그때 들고 있던 사람이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북맨의 북맨 사랑, 사랑. 예, 아. 북맨. 네네. 그 사람이 북맨이죠. 예. 네, 근데 안경점 하시는 분이 4월 1일 날 15만 원어치 기름을 넣고 이틀 만에 다시 10만 원어치 기름을 넣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다음 걸 보면요. 네. 관리비도 한 67만 원 정도 썼고요. 네. 네. 자, 여기 보니까 이게 법무 용역비를 네. 100만 원을 썼네요. 네. 네. 이건 뭔가요? 근데 저것도 법무 용역비 본인이 이렇게 타이핑 치지 않았나. 글씨 폰트가 다 달라요. 네, 다 그러네요. 다르고요. 네. 그다음에 저 2,000원은 수수료일 거고 100만 원을 입금한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지금까지 취재한 바로는 고발만 했지 어떤 소송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왜 100만 원이라는 돈이 용역비로 들어갔는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법무용역비가 2번 들어갔죠. 같은 날. 6일 날도 같은 날이네요. 네, 같은 날입니다. 같은 네. 날. 그러니까 200만 원 들어간 건데 200만 원씩이나 법무용역비를 들어갈 일이 뭐가 있을지. 근데 이제 저기서 제가 의심하는 부분 뭐냐면 예전에 그 굿즈를 판매하시는 구태창 대표하고 제가 통화했을 때 100만 원짜리 몇 개가 보수단체 후원금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게 법무용역비인지 아니면 보수단체에 입금을 했는데 그 보수단체를 밝히기 어려워서 법무용역비라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네. 어쨌든 뭐 이제 후원금을 자기 투명하게 관리한다고 이렇게 자세하게 그 자금 집행 내역들을 네. 공개를 했으면 외려 거꾸로 네. 더 이제 의구심만 좀 풀리는 그렇습니다. 결과를 가져오고 네, 네. 지금 여기 다시 화면 보여주시면요. 네. 29만 원짜리 단체 티도 있습니다. 네. 단체 티를 얼마나 만들었길래 29만 원이라는 돈은 좀 애매해요. 네. 단체 치면은 9만 명 회원인데 네. 29만 원이 너무 작지 네. 않습니까? 제가 볼 9만 때는. 명이 다 사지는 않았을 테고 네, 누군가 네. 신청하는 사람만 샀을 텐데 네. 29만 원 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또 되게 이렇게 제한된 사람만 사고 나머지 현금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티를 보면 저희가 이제 단체 티를 많이 이제 사업을 하면서 해봤기 때문에 예. 보통 10,000원 정도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럼 원이요? 저건 뭐 29명? 네. 네. 9만 4천 명 중에 29명만 운영진만 뭐 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거는 무슨 이제 은행에서 무슨 출금 내역을 한 게 아니고 이제 북맨이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새롭게 작성한 문서인 거죠, 이거.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은행 왜냐하면 폰트가 다 다르고 항목도 좀 다르고 네. 그 좀 지난 부분은 좀 아마 좀 타이핑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체크카드로 쓴 거 뭐 BGF 네트워크스 이거 2,900원 이거는 뭐 실제 카드 된 것 같고요. 글씨체가 다르거나 지난 거, 네. 법무용역비 이런 것들은 좀 본인이 타이핑을 한 게 아닌가. 네. 네. 자, 이게 이제 아마 뭐 칸에 다 넣기 위해서 아마 저렇게 작게 이제 일부러 조정을 했을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손을 댔을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일단 여러 가지로 다들 좀 조약해 보여요. 네. 그리고 지금 특히 법무 용역비라는 글씨는 네. 자세히 보면은 주변에 있는 폰트랑은 미세하게 달라요. 네. 자, 그리고 요거는 뭡니까? 그 다음 거는 이제 네. 생활맥주 서현점. 그러니까 이제 술을 술을 먹은 거죠. 이제 네. 요 이 지출 내역인데 네. 생활 맥주 소현점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자라리 테일 이건 코리아. 뭡니까? 자라리 테일. 이것도 지금 옷가게인 줄 알았는데. 네. 예, 옷가게 이것도 술집인가요? 아니요, 자라 굉장히 유명한 체인이죠. 의류 체인입니다. 옷가게 옷을 맞네요. 옷가게 옷가게 맞네요. 맞네요. 예, 예. 예. 그리고
15만 원짜리 또 이렇게 주유를, 넣었어요. 예. 이게 15만 원을 넣으려면은 기름을 얼마나 넣어야 됩니까? 요즘 뭐 기름값이 워낙 비싸긴 하지만 네. 4월 9일 날은 또 지금보다는 조금 덜 비쌌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무슨 차를 타고 있는지 제가 지금 열린공감에 지금 회사 차량을 몰고 다니잖아요. 네. 9인승 그 카니발. 네. 네. 저도 제가 집 과천에서 여기를 출퇴근하고 수시로 제가 지금 그 취재 위해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10만 원, 한 2만 원 정도 되면 거의 풀 차거든요. 네네. 12, 3만 원 정도. 그 정도 15만 원 되면은 뭡니까? 출퇴근만 하면은 한 일주일 정도. 과천에서 여기 남양주까지 거의 1시간 왕복 한 2시간 정도 제가 그 기본 운행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분이 더군다나 생업이 있는 분인데. 네. 아니 근데 잠깐만 이거 화면 보여주시죠. 이 보수단체 후원이 있어요. 이거는 보수단체 후원. 100만 원? 100만 원. 네. 네. 어느 단체인지는 아직 모르죠. 네, 저것도 제가 볼 때는 타이핑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렇게 보수단체 후원이라고 안 됐을 텐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좀, 뭐냐면 예. 그 가맹점 이름이 자동으로 이제 입력이 될 텐데 네. 지금 뭐 출력을 시키면 될 텐데 네, 네. 지금 여기 뭐 보수단체 후원이라고 돼 있는 거 보면 입력을 했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 출금에다 이름을 받는 사람 이름을 쓰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보수단체 후원이라고 썼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밝히기 어려웠겠죠. 뭐 실제로 보수단체 후원했을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쭉 계속해서 이렇게 쭉 보면 제가 우려했던 대로 우리가 과거에 그 댓글 부대의 자금원이 보통 이제 국정원이 하다가 국정원이 한번 박근혜 정권 초기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자금원이 이제 정경련으로도 가고 네. 또 일부는 또 그 종교단체로도 가고. 네. 근데 그게 얼마나 이제 그 좀 여러 가지로 좀 거추장스럽고 위험합니까? 네. 외부 단체에서 댓글 부대 운영자금 지원하는 게. 근데 지금 저렇게 굿즈 판매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벌어들인 수익원을 저렇게 보수 단체 일종의 과거의 어버이 연합이라든지 네. 이런 거는 이제 정경련에서 자금을 지원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런 카페에서 김건희의 이름을 팔아 가지고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저런 식으로 자금 수여를 할 수도 있겠다. 네. 참 일단 이 하나 그 팬카페 하나 운영하면서 네. 참 다용도로 활용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네. 심지어 지금 이 보수 단체를 후원한다는 거는 김건희 씨가 슈퍼챗 쏜다는 얘기하고도 좀 연관이 돼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슈퍼챗을 많이 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 자금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자립형 댓글 부대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요. 자영업자형 댓글 부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수 단체 중에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법무 비용 같은 거 얘기하고 또 연관지어 생각하면 고발 전문 그렇죠. 보수 단체들이 있죠. 네. 그런 데를 후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문재인 대통령 그 집 앞에서 네.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예, 예. 뭐 안모 씨 네. 이런 사람들도 네. 뭐 이런 데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걸 의심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그걸 제가 댓글을 보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네. 의심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네. 자, 그다음에 자, 이 미술관 15만 원? 네. 이거는 미술관? 이제 미술관 같죠? 근데 이거 네, 미술관이네요. 미술관이 아니고요. 술집이죠, 술집. 술집입니다. 아, 이게 찾아보셨죠? 네, 이거 피키자 자세하게 설명 좀. 네. 미술관 세연점. 예, 이거 웹진, 그러니까 울랄라 세셔가 문제 삼았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서현에 있는 꽤 유명한 술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술집에서 15만 원이나 쓰고 다녔냐 네. 이런 식의 글이 있었습니다. 아, 술집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자금 집행 내역이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네. 뭐 그 일주일에도 뭐 수시로 이렇게 10만 원 이상 되는 주유를 계속 하고 네. 저렇게 술집 뭐 맥주집 이런 데서도 하는 걸 보고 택시도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팬카페가 온라인뿐만 아니고 뭔가 오프라인에서도 네. 상당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좀 추정이 되네요. 네. 이 집도 술집 같아요. 주람 어떻습니까? 픽 기자님 어떻습니까? 주람. 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주람도 술집 역시, 맞습니다. 술집에서 13만 3,600원 썼습니다. 야, 이런 돈들을 참 보면 하루에 또 두 번 뭐 하루 건너서 또 주유를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딱 잘라서 잘 하네요.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기름값이 항상 5만 원, 5만 원 아니면 10만 원, 10만 원, 5만 원. 딱 5만 원 단위로. 네. 5 단위로 단위로 오늘 이것도 5 단위네요. 5가 자주 나옵니다. 아무튼 그런 걸 꼭 지키고 있네요. 네.
자, 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볼까요? 네. 네네. 이거 또 보여주셨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네. 저렇게 홀로 남게 된다. 아하. 네. 저렇게 김재현은 되게 신나서 네. 저렇게 우리 경하고 저렇게 교류를 많이 했으나 네. 지금은 다 떠나고 홀로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이승환 대표 이렇게 하시면 네. 다 떠나고 홀로 남습니다. 네. 이게 참 오늘 이제 이거 좀 돈 쓴 것도 아무래도 이제 팬카페 내에서 내분도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돈 문제가 이렇게 네, 네. 불거져 나오네요. 네. 참 김건희 씨는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이게 네. 조용히 그냥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그렇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김건희 씨가 더 이상 내 이름을 팔아서 본인은 그냥 단순한 이제 팬 카페가 넘어서 자신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지금 영림 활동을 하는 게 네.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하고 있지 그렇죠.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게 우리 두 분께서 네. 인터넷 검색이나 조금만 취재를 해보면은 네. 금방 확인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국내 언론에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조명을 하지 않죠. 본 적이 그리고 없네요. 김건희 씨도 제재를 하지 않으니까 뭐 수사 당국이나 아니면 뭐 경찰이나 선관위 이런 쪽에서도 이거 괜히 손 댔다가 네. 이거 괜히 영린을 건드리는 게 아닌가. 네. 뭐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무법천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도 조용하고.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 오프닝 멘트에서 얘기했듯이 박정희 전두환 시절이 좋았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게 역으로 얘기했을 때 김정숙 여사의 케이스나 김혜경 이렇게 야당의 네. 야권의 어떤 정치인들의 부인에 대한 이슈라면 네. 아마 거의 그렇죠. 대부분의 네. 언론들이 다뤘을 만한 네. 그런 뉴스인데도 열린공감 TV 정도에서 네. 지금 이제 부각을 시키고 있는 그런 네, 상태인데 네. 언론 분들 중에 혹시 오늘 이렇게 열린공감 TV를 같이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네. 취재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네. 네. 바로 지금 이게 회계 내역들이 다 공개되어 있다는 거 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정도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오늘 댓글픽. 네. 댓글픽을 한번 댓글픽, 예. 들어볼까요? 오늘 네. 댓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 댓글픽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시스템 오류로 화면이 좀 고르지 못해서 노랗게 송출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재원을 저희가 2번이나 소환을 했잖아요. 네. 김재원 씨를 나무위키에 검색을 해보면 4개월 사이에 3개의 선거에서 물먹는 진기록을 세웠다라고 나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인 거죠. 오늘은 제가 같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댓글을 차례차례 카테고리별로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순서대로 제가 본 대로 읽겠습니다. 527킴님께서 강 기자님 오세훈 마늘 갑질 더 취재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끝까지 파실 거죠? 네, 끝까지 팝니다. 예, 예. 계속 이거는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제 사실 노무사시니까 네. 사실은 일반 평범한 기자들이 갔을 때는 네. 묻기 어려운 질문들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오보혜님께서는 저희 열공 구독자 시청자분들을 칭찬해 주셨어요. 열공 댓글은 그 어느 댓글보다 수준이 높다라고 칭찬을 해주셨고요. 그럼요. 예. 예, 레온님께서는 저희에게 부탁을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열공 저들의 만행을 책임지세요.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파헤쳐야 되는 거죠. 그럼요. 예. 그리고 아스트라이아님께서 가로세로 연구소가 뭐냐? 갈라서라 연구소다. 갈라서라 연구소. 갈라서라 예, 이런 얘기 해주셨고 문승호님께서는 청와대 중요 정책 요직의 전면부 검찰 출신으로 이게 나라냐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YA님께서는 저 여자의 인생과는 과연 뭡니까?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질문이 갑자기. 그러니까 본인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런 상황이면 부담을 느껴야 되는데 외려 즐기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팔아서 많은 이 팬클럽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그러면 그 팬클럽들에도 좋고 자기도 더욱더 많은 팬덤들이 형성이 되면서 그 본인이 확실히 돋보이고 싶어 하는 돋보이고 싶어서 허위 경력을 조작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 김건희 씨의 뭐
인생 철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꾸로.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는 저희 앞에 보이는 강 기자님하고 심 기자님 노트북 네. 네, 예. 네, 네, 네. 잘 보이시죠? 네. 열린공감TV 100만 구독이라고 저희가 출력해가지고 붙여놨습니다. 이거 어제 시청자분께서 건의를 해주신 거예요. 네. 건의해주셨고 저희가 오늘 회의를 할 때 강 기자님께서 콕 찍어서 이거 준비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시청자분들하고 소통하고 있는 열린공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그 김건희 팬카페의 예. 어떤 그 내부 분열로 인해서 네. 우리가 새롭게 알아낸 사실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렸거든요. 네. 매주 말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건희 씨가 최초에 약속하신 대로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예, 그 약속을 좀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예, 또 우리 먹방 찍거나 그 축구 관람할 시간은 있어도 우리 그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할 시간도 없고 밀양에 저희가 이제 내일 보도하겠지만 네. 밀양에 그 산불이 이렇게 났는데도 찾아가 보지 않는 그 윤석열 대통령은 좀 다시 한번 정치를 하셨으면 국민들이 가장 우선 아닙니까? 예, 국민들이 어려울 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하는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좀 경제 전망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들도 다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좀 다시 다 챙겨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강 기자님. 네. 네, 우리가 그 2016년도죠. 촛불 혁명이 일어났을 때 촛불 시민들 입에서 나왔던 가장 그 한탄이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종권이 이제 출범한 지 이제 불과 지금 한 달도 사실은 이제 채 안 됐는데 그래서부터 온갖 그 이제 국정 난맥상이 이제 노출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탄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이번 지방선거가 이런 이 국정의 난맥상 윤석열 이 정권에 상당히 호되게 이 국민의 질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지금은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김건희 씨도 그렇고 김건희 씨의 팬카페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윤석열을 따르던 이 검사들도 그렇고요. 이제 더 이상 눈치 볼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야 될 언론마저 감시기관의 역할을 포기하면서 지금 대한민국호는 굉장히 지금 위기에 점점 빠져 들어가고 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또다시 이런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또 민주주의를 지킬 유일한 희망은 다시 또 우리 깨어있는 시민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참 대선 끝나고 나서 아직도 속상해서 뉴스 보고 싶지 않다. 또 투표장에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 결과가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민들의 촛불이 아니라 이제는 횃불을 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내일은 저희가 또 밀양 산불 현장을 다녀온 최영민 감독이 실제로 현장 취재를 다녀온 얘기를 좀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또 놀라운 얘기를 또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내일 시청 꼭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기자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요새 못 해먹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시간도 없죠. 뭘 하려 치면 일만 버리고 맛도 없죠. 자, 그럴 때일수록 더 잘 먹어야죠. 그냥 한 팩 뜯어서 프라이팬에 7분만 볶아보세요. 이 짧은 시간에 양념이 제대로 된 정석 돼지불백 다 됐습니다. 깔끔하게 매콤한 고추장 돼지불고기랑 단짠단짠한 간장 돼지불고기 뭘 더 좋아하세요? 국내산 회와 양파를 사용해서 정성껏 숙성시킨 양념육을 혼밥으로, 술안주로, 그리고 밥 반찬으로 넉넉하게 드셔보세요. 빠르죠? 간편하죠? 맛은 놓칠 수 없으니까. 킥킷 제주 안동 고추장 돼지불고기, 간장 돼지불고기 지금 열린 장터에서 두 가지 맛 할인가에 절찬 판매 중.